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나책 240쪽입니다. 제안하는 글을 쓰고 발표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먼저 1번입니다. 어떤 제안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글쓰기 공부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그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 앞 과속 문제입니다. 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쵸? 학생들이 지나다니기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불편함도 많고 사고의 위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과속을 하지 말자는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볼게요. 어두운 골목길인데요. 여러분들 밤길 다닐 때 골목길이 어둡다면 그 상황도 마찬가지로 안전하진 않겠죠. 그쵸?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떠한 제안을 하면 좋을까요?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하자 뭐 이런 제안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친구들이 서로 놀리고 있어요. 그쵸? 친구를 놀리고 도망가는 친구도 있고, 당황한 표정으로 뒤쫓아가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제안이 가능할까요? 네, 친구를 놀리지 말자. 뭐 이러한 제안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층간소음 문제. 여러분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환경 문제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쓰레기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에너지 문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양하게 제안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떠올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제안하는 글을 통해 해결해 보자.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런 문제 상황들을 가지고 제안하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안하는 글을 쓸 때 필요한 것들, 꼭 나와야 될 것들 뭐가 있었죠? 네, 241쪽 같이 한번 볼게요. 제안하는 글을 쓸 때 필요한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제안하는 글을 쓰려면은요, 먼저 문제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양한 문제 상황을 생각해 봤죠. 문제 상황을 정리해 봐야 되고요. 다음으로는요, 제안할 내용과 그 까닭. 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 하나 골라보고요. 그 문제 상황에 맞게 제안할 내용과 제안하는 까닭 한번 지금 적어보길 바랍니다. 네, 각자 영상을 멈추고 해본 다음에 다시 만나볼게요. 네, 선생님이요. 다양한 문장들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각각 문제 상황,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요즘 우리 반에 친구끼리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요. 요즘 이러한 문제점이 많아졌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요거를요, 네,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 그림에 해당하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최근에 학교 앞에서 과속을 하던 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네, 요것도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네, 학교 앞 과속 문제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쵸? 요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요거. 며칠 전에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놓여있던 물건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요것도 문제 상황이죠. 어두운 골목길 문제. 요 문제 상황이네요. 요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친구끼리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어떠한 문장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요, 제안하는 내용이지요. 친구 놀리기 문제에 대한 제안하는 내용. 그쵸? 다음으로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요. 이것도 제안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붙이면 되겠네요. 학교 앞에서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하는 내용이지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가로등을 설치하면 밤에도 안전하게 골목길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요거는요, 어떠한 내용을 제안하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제안하는 까닭을 나타내는 문제지요. 네. 가로등을 설치하면 이런 점이 좋으니까 가로등을 설치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다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요, 학교 앞 과속 문제를 제안하는 까닭이겠죠? 마지막으로 요 문장,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는요, 어떠한 까닭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요, 친구 놀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하는 까닭을 나타낸 문장이겠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최근에 학교 앞에서 과속을 하던 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다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학교 앞 과속 문제에 대한 문제 상황,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 괜찮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며칠 전에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놓여있던 물건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문제 상황이죠.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는 내용. 가로등을 설치하면 밤에도 안전하게 골목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까닭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 요즘 우리 반에 친구끼리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네, 문제 상황이죠. 친구끼리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는 내용이고, 요거는 제안하는 까닭이겠죠.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 한번 참고해 보고요. 241쪽 활동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241쪽 해봤나요? 먼저 제안하고 싶은 문제 상황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선생님도 하나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예시 자료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만 해보길 바랄게요. 먼저 문제 상황입니다. 점심시간에 음식을 남기는 친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안하는 내용은요, 수요일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네, 제안하는 내용으로 괜찮죠? 그러면은요, 그 까닭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런 날을 정해서 실천하면 조금이라도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제안하는 문제 상황과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쓸 때요, 자주 나오는 표현은 무엇인지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여기 한번 같이 보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표현이 다는 아니고요.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 문제 상황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이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말들 자주 쓰이겠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이겠지요. 네, 문제 상황을 나타낼 때요, 이런 표현들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안하는 내용을 쓸 때 알맞은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제안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합시다 혹은 해봅시다. 이렇게도 우리가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까닭이나 근거를 쓸 때 알맞은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근거라는 말은요, 까닭과
비슷한 말이거든요. 어떠한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을 하는 까닭이나 근거를 들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까닭을 나타내고요. 만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문제 상황을 나타내거나 제안하는 내용을 쓰거나 제안하는 까닭이나 근거를 쓸 때 이러한 표현들 쓰면 괜찮다는 것. 물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 더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있죠.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제안하는 내용을 떠올릴 때는요. 먼저 누구에게 제안할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점심시간에 음식을 남기는 문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안을 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 누구에게 제안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서 242쪽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제안하는 글을 쓸 때 어떠한 내용을 쓸지 생각을 해봤다면, 그러면 그 제안하는 글을 어디에 어떻게 써 붙일지 생각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아까 선생님이 적어봤던 급식 시간에 음식물을 남기는 문제, 그 문제를요,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먼저 읽을 사람, 누가 되면 좋을까요? 네, 물론 이 문제는요,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제안을 하면 좋겠고요. 또 선생님에게도 제안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교장 선생님께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 전체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교장 선생님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다양한 경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반 친구들, 담임 선생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장소와 위치인데요. 교장 선생님께 제안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다가 써붙이면 좋을까요? 네, 우리 반 알림판도 좋고요. 아니면 복도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나 모양과 색깔도 한번 생각해 보래요. 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제목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크고 진한 글씨로 쓰는 것들. 네, 그러면은요, 복도 알림판에 붙였을 때 눈에 확 띄겠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생각해 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생각하며 제안하는 글을 써봅시다 그랬거든요. 붙임사에 제안하는 글쓰기 자료 한번 활용을 한 다음에 글을 써볼게요. 네, 여러분들 붙임 4번의 이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뜯어서 제안하는 글쓰기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제안하는 글 다들 잘 써봤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써본 예시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제목은 작은 실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몇 반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고 환경오염도 됩니다. 그래서 남기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은 다 먹는 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만 남기지 않는 것이니까 많이 어렵지 않고 하루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수요일에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날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243쪽도 같이 한번 볼게요. 사에서 쓴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제안하는 글의 특징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글을요 한번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는 것 한번 해보고요. 네, 꼭 해보길 바라고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 글을요, 한번 분석해 볼게요. 먼저 어떠한 점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같이 볼게요. 문제 상황을 뚜렷하게 제시했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그 다음에 제안하는 까닭이 잘 드러났는지, 그 다음에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붙였는지,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써본 예시글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제목, 작은 실천부터라는 제목. 이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기 이 글에서는요, 우리가 급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은 급식을 남기지 않는 날로 정해서 그날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 내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네, 어떤가요? 그 다음으로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문제 상황이죠? 이 부분이 바로 문제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났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남기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은 다 먹는 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제안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잘 드러났죠. 제안하는 내용이 이렇게 분명하게 잘 드러났고요. 그러면 제안하는 까닭도 잘 드러났는지 한번 볼게요. 제안하는 까닭은요, 이 뒤에 있는 이 내용도 제안하는 까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만 남기지 않는 것이니까 많이 어렵지 않고 하루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제안하는 까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이 글은요, 짧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 상황과 제안하는 내용과 제안하는 까닭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여기 한 번만 볼게요. 마지막 문장.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요, 교장 선생님, 수요일에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날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제안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지요. 네, 여러분들 이것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강조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 글은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244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244쪽입니다. 6번. 제안하는 글을 읽을 사람에게 보내거나 알림판에 붙여봅시다. 네, 여러분들 이 활동 꼭 해보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제안하는 글을 붙인 다음 친구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안하는 글을 써서 붙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제안한 글을 읽은 친구들이 복도에서 조용히 다니면 뿌듯할 거야. 네, 이 친구는요, 복도에서 조용히 다니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말 이 글을 읽고 실천을 하면 뿌듯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쓴 글을 여러 사람이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긴장돼.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도 할 수 있는 생각으로 이런 거 한번 적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글을 붙이는 활동이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실천하면 좋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24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벌써 이번 단원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되돌아보기 같이 한번 볼게요. 제안하는 글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색칠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여기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운동장에 쓰레기가 많을 때, 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뭐 이런 내용 제안하면 좋겠죠. 이렇게 색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는요. 제안하는 내용을 말하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그쵸? 그냥 고맙다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면 좋겠죠.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할 때는요. 네,
우리가 제안하는 글을 쓴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나 자신이 고치면 되는 거겠죠. 우리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은 어때요? 네, 요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안을 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냥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하는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은 요거 첫 번째 상황, 요것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생활 속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가족에게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글을 써서 한번 부모님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급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쓴 다음에 붙여봐도 좋고요. 친구들에게 발표를 해봐도 좋고요.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요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안하는 글을 쓰면 좋겠죠. 생활 속에는요, 아까 말했듯이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거리 많이 찾아봤잖아요.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꼭 이렇게 제안하는 글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번 단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46쪽입니다. 9단원, 자랑스러운 한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